합참은 북한이 엊그제 쏜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가 우주 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응 조치로 우리 정부는 9.19 군사 합의에서 비행금지 구역 조항을 일시 효력 정지를 한 바 있지요. 관련해서 북한이 오늘 앞으로 남북 군사 합의에 구속되지 않겠다면서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각 회복한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습니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이 재현되는 것은 아니냐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 개정 협상이 사실상 진퇴양난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최근 시민사회는 선거법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이태호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런가요? 그렇죠. 방송에서는 그렇고 우리가. 예, 방송에서는 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오랜만에 뵙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이러저러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이태호 위원장께서는 평생 시민운동, 평생 사회운동을, 평생 평화운동을 해오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젊습니다. 평생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뭐 생각보다 젊긴 하지만 그래도 그밖에 딴 일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뭐 정치에 기웃하지 않고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고 평생 어쨌든 한반도 평화, 인권, 정치적 그 성숙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싸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뭐 그렇게 평가해주시는 거고요. 너무 과찬인가요? 국회의원전에서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무슨 법 로비하고 뭐 네. 세월호 이태원 하려고 하는데 네. 국회가 마음처럼 좀 안 따라주네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국회의원을 한번 하시지 그러세요. 국회의원을 해도 한 10번은 더 했어도 되는 분인데 하여튼 어쨌든 평생 그 시민운동과 평화운동, 인권운동의 관점에서 오늘 북한 정세 그리고 중앙정치에서의 선거법 협상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좀 앞서 쭉 설명드렸는데요. 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쏜 거예요. 하늘에 대고 위성을 발사했는데 땅에서 재래식 무기의 어떤 충돌을 막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제발 좀 완화하자. 그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 좀 군사적 충돌하지 말자라고 9.19 군사 합의를 했는데 이 가드를 우리 스스로 내려버렸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오늘 제가 하실 말씀을 서두에서 다 해주시니까. 네. 우선 그래서 뭐 왜 그랬을까부터 얘기를 하면 네. 사실은 하노이에서 한반도 비핵화 평화 체제를 위한 역사적인 협상이 중단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북미 간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북한은 서로 신뢰가 없으니 단계적으로 하자 이런 입장을 취했고 네. 그거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국이 제재를 좀 완화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가 핵미사일 실험을 유예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의 선제적 조치에 대해서 니들이 조금 답을 주면 나갈 수 있겠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네. 미국은 불신이 있으니까 너 다 까라. 다 깐다는 의지라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 조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깨졌어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깨졌으니까 다시 모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불신의 간극을 서로가 확인한 뒤에 협상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협상이 멈췄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협상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제 힘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천명을 하고 지금까지 북한을 계속 압박해 왔어요. 힘을 통한 평화. 힘을 통한. 근데 사실은 힘을 통한 평화를 보여준 게 없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반 동안. 확장 억제를 해도 안 되고 뭐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한다 그러는데 맞아 군사적 위기만 고조되고 북한은 이 기회를 핵미사일을 더 고도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통한 평화를 말은 했고 우리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하겠다고 그랬는데 효과가 전혀 없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좀 북한을 아프게 하고 싶은데 제재도 안 통해요. 제주도. 왜냐하면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중국한테 뭐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네. 노력해달라고 얘기를 하기 말도 못 꺼내. 말도 못 꺼내. 왜냐하면은 한반도 문제는 제껴놓고 미국은 중국이랑 예. 싸우는데 관심이 있고 네. 한국은 거기에 막 행동부대로 나서고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도 싫지만 괜히 앞장서는 한국이 더 좀 꼴보기 싫은 불편할 거예요? 거잖아요. 아, 불편하다. 아, 이게 점잖게 점잖게. 중국은 하기가 불편하다는 네, 입장을 불편하다. 아주 점잖게 취하고 있어요. 네. 막 뭐 너 나쁘다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렇지만 이제 만남을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레버리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옛날 같지 않아 가지고 미국을 상대로는 장거리. 네. 괌이나 오키나와나 일본 열도선의 중거리. 네. 그다음에 단거리. 게다가 이제 장사정포도 개량해서 거기에 소형 핵도 시켰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모든 단계에서 이제 핵미사일 능력을 하고 있으니까 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텐션을 높이더라도 내가 뭔가 북한의 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죠. 네. 그리고 또 긴장이 강화되면 또 국내적으로는 이른바 안보 논리를 동원할 수 있는 어떤 룸이 생기는 거니까 사실은 위성 발사하고 네. 적경 지역에서 이게 군사합의서의 일부를 조정하는 것 같은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네. 그냥 아무 조치나 취하는 거죠. 아무 노래나 막 부르는 거예요? 네, 근데 아무 조치를 취하지만 그 결과는 네. 안보 딜레마가 세지고 더 말하자면 우발적인 충돌 가능성이 예. 높아지고 예.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예. 아무 조치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조치가 아니라 예. 굉장히 심각한 조치를 취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동안 남북 간에 수많은 합의가 있었는데 북한이 먼저 깨버린 적은 있어도 우리가 먼저 깬 적은 없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니 설령 북한이 비정상적이고 막 함부로 행동하고 다 깨버린다고 해서 아니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형법을 없애버릴 거냐 그렇진 않지 않냐. 제도를 정하고 그 제도를 지키도록 규율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 없애. 이게 말이 되냐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진단이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아침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 제목을 보면 군사 분계선 정찰 재개 안보 정상화가 시작됐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보 정상화 맞나요? 네, 진짜 네. 조선일보의 레토릭은 늘 감탄스러운데 뭐 근사해 보이잖아요. 네. 뭔가 비정상적이었던 게 네. 제대로 제대로 회복된 것처럼 예. 사실 회복된 게 아니라 깨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군사 분계선 군사 합의서의 효력이 정지됨으로써 안전보장 장치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렇죠. 예.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예방 기능이나 대비 기능이 예. 사라졌다. 예. 군사적 불신이 더욱 가중될 위기가 예. 생겨났다. 예. 이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심지어 우방국인 미국도 아마 그런 걸 국지전인 같은 게 일어나서 통제할 수 없는 분쟁으로 일어날까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막 전쟁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거 다 예측해서 일어난 전쟁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예. 팔레스타인에서도 이렇게 예. 큰 분쟁이 일어날 거라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 우발적 충돌이 지금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이게 통제 장치가 없다는 게 전 세계의 고민인데 네. 이거를 안보 정상화로 묘사한다는 것은 네. 물론 무조건 힘을 기르고 상대를 압박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어떤 신앙 같은 안도감을 줄지는 모르지만 네.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여기서 경제 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사람들 정경제에 살아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정상화냐 위험의 시작이고 위협의 확대다. 위협의 확대다. 그리고 딜레마가 본격화됐다. 예. 이제는 예. 무슨 수를 해도 예. 이걸 멈출 수 없는 어떤 쳇바퀴가 시작됐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사실은 전문가들이 보시기에는 위험의 시작이고 위협의 확대고 지금 안보 딜레마가 본격화되고 있는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상황인데 소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보수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가 안보 정상화가 시작됐다라고 일종의 선포를 하는 이런 참 황당한 생각이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만 보면은 정세를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겨레나 경향신문
그리고 취재 편의점을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취재 말씀. 편의점 꼭 예, 보셔야죠. 취재 편의점 꼭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 비판적이고 네. 엄정한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욕도 많이 먹습니다. 예. 수령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9.19 군사합의 조항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유독 왜 군사분계선 일대의 공중정찰 금지에 대해서만 효력 정치를 원포인트로 했을까요? 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유엔사에서도 보고서를 냈는데 네. 드론이 상호간에 왔다 갔다 한 것이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그저를 판단한 바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사실은 군사 정찰 위성을 핑계로 예.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를 내렸지만 국방부나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군사합의서 효력 정지를 해야 된다라고 네. 주장해 왔어요. 거기에 이제 논리적 근거로 된 게 이런 겁니다. 북한이 군사합의서를 많이 어겼다. 네.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누가 많이 어겼는지는 또 네. 하더라도 많이 어겼다면서 근거로 된 게 뭐 3,600번. 네. 어겼다. 뭐 어겼다는 건데 네. 저희가 그 3,600번이 도대체 뭔가 뭔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포탄 발사한 거는 뭐 100여 발밖에 안 돼요. 네. 그런데 포문을 열었다. 이게 이거 예, 마이크 덮개 예. 이거 뺐다. 예.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 번. 이것도 한 번 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 한 걸 네. 그러니까 총 3,600회라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장사정포 위협 같은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접경 지역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서 네. 통제를 하는 게 이 예. 합의서니까 예. 이게 방해가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로 된 게 그거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정찰하려고 그러면 네? 접경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정찰 자산을 많이 띄워야 된다. 그게 안 돼서 만약 장사정포 같은 거에 대해서 정찰 감시를 못한다. 뭐 이런 주장이죠. 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거 뚜껑 여는 것까지 감시하셨잖아. 네. 3,600번 셌으면 네. 정찰된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물론 국방부 입장에서는 네. 우리가 본 거다. 그냥 근데 봤다. 산에 가려서 있는 거는 아직도 못 봤기 못 봤다. 때문에 3,600번보다 더일 덤쓸 수도 있다. 라고 그러니까 주장하는. 정찰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네. 저희가 알고 있는 고고도 정찰 자산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예. 미국 한미연합 그렇죠. 한미연합. 전력으로도 예, 예. 그렇고요. 고고도 감청 장비는 더더욱 많죠.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것을 휴전선 인근에 띄울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 네. 뭐 어쨌든 그거를 부각시키는 방안으로 군사합의서를 다 깰 수는 없으니까 네. 일단 비행금지 구역에 관한 것부터 먼저 깨서 약간 정부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막 핵 미사일 개발하는데 네. 다른 레버리지, 다른 수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걸 한 번 깨버려 가지면 안 돼요. 살라미로 조금씩 해가지고 네. 나도 수단이 있다는 걸 좀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예. 단계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작이지만 앞으로 더 얼마나 확대될지 늘어날지 완전히 그렇죠. 다 깨버릴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예단하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어제부터 우리 군이 군단급 무인기 송골매, 정찰기 금강, 백두 이거 다 투입했다는 거거든요. 군사분계선 인근에. 행동 개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 논리를 정당화하려고 그러는 건데 네. 말 그대로 이런 게 네. 정찰 위성 감시를 위한 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예요. 또 북한이 그렇게 군사합의서를 많이 어겼다고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할 때 네. 논리가 남한이 먼저 깼다였어요. 왜냐하면 전단 보내는 거 막지 않는다. 그렇죠. 예. 상호 적대행위 금지하도록 한 게 확성기. 군사합의서인데 이거는 심리전이다. 사실상 심리전을 방지하니까 심리전은 군사적 행동인데 네. 남한 정부가 이걸 하고 있다. 게다가 한미 연합 군사훈련도 예. 안 하기로 약속했었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하는 거야. 예전처럼 대규모 안 해. 그러더니 네. 곧 정상화하더라. 이거는 위반이다. 이러면서 네. 이제 항의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한은 이런 거예요. 한미는 기본적으로 군사 능력이 네. 고고도, 그 다음에 장거리, 예. 정찰, 감시 능력도 예. 있고
공격 능력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휴전선 인근에서 장사정포를 전진 배치한다든가 네. 아니면 공군 훈련을 하더라도 네. 휴전선 인근에 살 필요도 없어요. 그러네요. 여기서 쏘면 300km를 날아가고 날아가서 타격을 정확히 정확하게 공격하는 하는데. 미사일공이라는 네. 게 굉장히 많으니까 굳이 거기에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합의서 정신이 위반됐어요.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잖아요. 공중과 해상에서. 그러네요. 그런데 접경 지역에서 안 한 거니까 네. 나는 아니야라고 우길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회피할 근거가 있는 거죠. 아. 말하자면 북한과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의 격차 때문에 휴전선 인근의 군비 통제가 가져오는 네. 약간 데미지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따른 불이익은 네. 솔직히 말하면 북한이 많고 북한이 많지만 핵 문제나 평화 체제를 통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군비 통제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서 합의한 건데 예. 선언 정신이 이행 안 된다. 예. 북미합의도 깨진 판에 서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나 그럼 군사합의서 깰래. 군사합의서 필요 없어라는 얘기를 많이 해온 건 사실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군사합의서는 북한이 깬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 해보면. 예. 근데 어쨌든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서로에 대한 위협을 줄여나갈 것인가라는 진지한 관심을 갖는다면 예. 합의서를 깨서 더 서로가 막 나가자라고 할 게 예.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위성이나 미사일은 미사일 단위로 네. 이 재래식 군사 위협을 실질적으로 서로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는 감수할 것인가. 네. 그리고 신뢰는 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단계 각각 해야 되는데 네. 섞지 않을 걸 섞는 거예요. 근데 굳이 대비를 한다면 북한 정찰위성 쏘는데 그럼 남한 정찰위성 안 쏠 거냐. 써야 돼요. 이게요. 북한 정찰위성 쏘는 거는 분명히 유엔 안보리 위반은 사실이에요. 예. 근데 군사합의서에는 제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그러면 만약에 이걸 군사합의서 문제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네. 이게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북한을 얘기하려면 남한의 위성 발사도 군사합의서 위반이라고 주장해야 돼요. 유엔 안보리 위반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 예. 왜냐하면 남한은 핵을 개발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남북한 군사합의서는 핵 문제가 없거든요. 네. 둘 다 군사적으로 이용될 이중 기술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굳이 말하자면 남북 간에는 이거 둘 다가 말하자면 연관성이 있는 건데 남한 곧 정찰위성 발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일 날 예정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 남북 간에 지금 서로 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핵심은 남북 간에 상호 간에 뭐 총 쏘고 싸움하려고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평화, 한반도 평화 구축해서 좀 조용히 좀 살자. 싸우지 말고. 이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는데 얼마 전에 유엔에도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한반도 위협을 낮추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군사 합의도 하고 남북 간의 협정도 맺고 했지만 잘 정착이 안 되는 문제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냐 시민사회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유엔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유엔 간 배경부터 설명드리면 사실 저희가 하노이 노딜 다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노이 노딜 이후에 그 정부들 협상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네. 그래서 한반도에 사는 시민들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굉장히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는 시민들이 같이 모여서 네. 문제를 협상을 통해서 예.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하는 한반도 평화 캠페인을 3년간 했어요. 오. 그때 할 때는 협상이 그렇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는 뭐라도 평화협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협상이 한 단계 진전된 상황을 우리가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보자. 목소리를 높이자. 네.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유엔에 전달하고 한국전쟁 당사국 네 나라에게 전달하자 해서 서명을 모았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게 평화협정을 만들자는 캠페인을 했는데 사실은 제발 전쟁만은 막아보자. 이런 캠페인으로 아이고야. 2023년에는 진행됐어요. 예, 제발 그렇게, 전쟁만은 막자. 모인 서명을 가지고 유엔 사무처와 유엔에 있는 한국 당사국들의 대표부에 전달하려고 유엔을 찾아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달한 건 그거예요. 힘을 통한 평화를 다 주장하고 있다. 미국도 힘을 통한 평화, 한국도 힘을 통한 평화, 북한도 힘을 통한 평화. 다 모든 한국 전쟁 당사국이 힘을 통해서 뭘 해결하겠다는데
여기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된 안보가 정상화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죠. 안보 딜레마가 심화되는 것 같고 예. 비핵화는 아예 이제 이슈가 없어졌어요. 예. 윤석열도 북한 비핵화지만 북한 비핵화를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도 핵무장할래, 우리도 핵 공유할래, 아니면 언제라도 미국이 핵으로 북한 공격해줘라는 옵션을 강조하고 있다고.